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전국 30곳, 전남 동부 2곳에서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회의원 7곳, 기초의회의원 19곳 등 모두 30곳에서 재보궐선거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시 나선거구와 순천시 나선거구에서 각각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최근 순천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는 여수시는 올해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추진할 의사도 없어 보여 무늬만 조례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된 건 지난해 10월 21일. 이 법안은 여수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여수시의회 임시회의 질의응답을 보면 올해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 계획조차 없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색할 따름입니다. 시장 질의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함께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다가 여수와 같이 학생 수가 많은 도시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을 고용노동지청이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으로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사업계획도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던 것 관련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여수시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조례가 늦게 제정돼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쳤고 각 기관들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먼저 선두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서 시가 해야 될 일들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남도와 목포시, 여수시 등 3곳. 역시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목포시는 올해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노동인권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만 제정하고 아직 시행 계획이 없는 여수시의 행정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청년 정책 협의체가 구성돼 지자체와 청년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년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활동에 들어간 순천 청년통. 청년들의 정책 제안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결성된 이 단체는 청년들과 순천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발족된 이 협의체는 현실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청년 정책 5개년 개발 계획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우리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 각 부문별 활동으로 취합된 의견은 협의체를 통해 순천시에 전달됩니다. 전달된 의견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척도가 돼주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실질적인 교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순천시도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청년센터 개관도 하나의 성과로 꼽힙니다. 청년 활동 공간은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청년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장소로. 이와 함께 건의사항의 정책적 반영은 물론 단체를 이끌어갈 원동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지원과 협조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끊임없는 소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청년 협의체 활동이
순천 청년 정책의 미래를 내다볼 가늠자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광양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광양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중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 주차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분향소 앞에서는 사진 전시회와 엽서 쓰기, 리본 달기 등의 추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중마동 23호 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고 3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목포 신항에서 열리는 범국민 추모 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양경찰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의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8명은 해양경찰청 해체로 안전이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양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해경이 수사정보 기능을 강화해 단속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답해 해양경찰청을 독립부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전업계에 담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치냉장고 딤체로 명성이 나 있는 대유 위니아의 충남 아산 본사가 광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3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들어선 생산 공장과 사무실에서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둔 대유 위니아가 광주 공장으로 이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산 공장은 현재 가동을 중단한 채 설비 해체를 하고 있고 보름쯤 뒤부터 광주로 설비를 옮깁니다. 계획대로라면 6월 20일까지 라인 이전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광주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광주 공장에서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딤체와 프리미엄급 냉장고가 연간 최대 22만 대 생산됩니다. 백색 가전 생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광주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힌 대유 위니아는 2년 전 에어컨과 전기밥솥 등 소형 가전 생산 라인을 광주 소천공단으로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형 가전 이전을 통해 광주를 발판으로 종합 가전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광주에서 20여 개의 협력업체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어서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가전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가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충분한 기술력과 어떤 지원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관련 협력업체라든가 가전 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두 기계가 전신인 대유 위니아 본사는 연 매출 3천억 원의 우량 기업으로 현재 35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9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목포의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석현동과 오감동에 걸쳐 있는 임성지구.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19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9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임성지구 개발 사업의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됐습니다. 목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다음 달까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위상에 걸맞는 우리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임성지구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는 중흥건설 컨소시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시의 보증 책임을 요구하자 결국 목포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가 확정되면서 9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임성지구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 목포시는 2천억여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 또 상하수도, 공원 등 모든 공익적 기반 시설이
이 목포시에 안공우에 무상 기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약 2천억 정도. 목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18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2019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 감소와 관련해 이낙연 전남지사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인구 200만 명이 붕괴된 지 7년 만에 190만 명 성이 무너졌다며 각 부서는 귀농 귀촌 확대와 출산율 제고, 관광 활성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인구 감소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기존 정책에 보완할 부분이나 새롭게 도입할 정책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절기로 접어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야간 경관용 구조물과 다양한 조명이 설치됩니다. 순천시는 상반기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에서 중국정원 사거리까지 1km 주요 구간에 다양한 구조물과 조명 장치를 활용한 야간 경관 연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조물 설치와 연출 사업자는 이벤트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선정될 예정이며 경관 조명은 오는 7월 여름 물빛 축제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연됩니다. 여수시가 SNS를 활용해 태풍이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의 신속한 전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 개설된 밴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기상특보와 재난재해 피해 상황,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등을 알리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올봄 첫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가 떨어지면서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쌀쌀한 봄바람이 불어들면서 한낮에 서울 16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5도 이상 크게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